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게 연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언문이라고 하는 거는 and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한국어 표현으로는 이제 이고 그리고 또한 뭐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영어 표현에서는 as well as도 있고 not only but also 같은 표현, 그런 표현들도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뭐도 뭐뭐와 라는 게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but과 같은 but however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나 같은 표현도 연언문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할 거는 and를 포함하는 문장들의 참거짓 값을 어떻게 부여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그 논리 연결사 라는 거는 어떤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장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두 가지를 볼 때 이 문장이 참일 때, 거짓일 때를 다 고려를 해야겠죠. A라는 문장이 참일 경우에 B라는 문장이 또 참인 그런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고, A라는 문장이 참일 때 B라는 문장이 거짓인 케이스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또 A라는 문장이 거짓일 때 B라는 문장이 참인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A라는 문장이 거짓일 때 B라는 문장이 또 거짓인, 둘 다 거짓인 그런 케이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케이스별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뭐 케이스 1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가능세계 개념이 좋으시면은 뭐 실제 그게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A라는 문장이 참일 경우, A라는 문장이 거짓일 경우, A라는 문장이 참일 때 B라는 문장은 거짓일 경우, 그런 케이스로서 가능세계를 보신다면 뭐 그런 세계가 이제 4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4개의 경우 뭐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거짓 값은 TF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하에서 A and B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진리표라는 거를 지금부터는 그리는 거잖아요. 이런 진리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주 연결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 연결사. 주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들 사이에 논리 연결사를 이렇게 결합을 시킬 때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를 주 연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주 연결사가 뭐죠? 이 경우에는 A and B와 C, 5월 문장을 연결하기 바로 전 문장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A and B라는 문장과 C라는 문장에 5월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연결사는 5월이 되는 거고, 이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A와 B라는 문장을 and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and가 이제 주연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값이라는 거는 여기 주연결사를 중심으로 진리표의 진리값을 적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연결사가 여러 개 있는 케이스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nd, or, 그리고 이제 조건문, 부정문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문장, 연언문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언제 이 말이 참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펭수는 키가 크고 펭귄이다 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펭수는 키가 크다,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죠. 일상 언어를 쓰기 때문에 주어가 좀 빠져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펭수는 키가 큰 펭귄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펭수는 키가 큰 펭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고 문장이 생략이 돼 있는 케이스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 언어에 실제 이 논리 연결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어떤 표현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으로 좀 판단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수는 키가 큰 펭귄이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논리 연결사가 없는 종류의 원자 문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펭수라는 대상을 묘사해주는 형용사라고 하죠. 그런 게 키가 크다라는 게 있고 펭귄이다라는, 수로 표현으로 한다면 두 가지 수로 표현, 아직 수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펭수라는 대상을 설명해주는 그 표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키가 크다, 펭귄이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and라는 표현, 이거라는 표현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문장 논리로 할 때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좀 적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상 언어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이런 문장을 재구성할 때는 이렇게 재구성하고 거기에 and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펭수는 키가 크다를 A라는 문장으로 하고 펭수는 펭귄이다를 B라는 문장으로 할 때 펭수는 키가 큰 펭귄이다, 펭수는 키가 크고 펭귄이다 라는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세계가 있어가지고 펭수가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작은, 실제 뭐 펭귄처럼 자이언트 펭귄이 아니라 키가 작은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세계, 펭수가 키가 작으면서도 펭귄인 그런 세계가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펭수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뭐 여기 키가 이렇게 작아요. 키가 이렇게 작은데 펭귄인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펭수는 키가 크지 않죠. 키가 크지 않은데 펭귄이죠. 그럴 때 이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짓이죠. 펭귄은 펭귄이지만 키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마 거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는 펭수는 키가 크고 펭귄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 될 거고, 펭수가 키가 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펭귄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인 그런 케이스, 사람인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펭수가 그냥 키 작은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런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펭수는 키가 크지도 않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 문장은 또 거짓이 되겠죠. 거짓.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럼 좀 다른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펭수가 키가 커요. 펭수가 키가 큰데 펭수가 알고 보니까 펭귄이 아니라 사람인 그런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펭수는 키가 크고 펭귄이다 라는 문장은 이제 또 거짓이 될 겁니다. 거짓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펭수가 키가 크고 펭귄이라면 펭귄인 그런 세상에서는 이 문장은 이제 참이 되는 거죠. and가 있는 연업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이, 여기 구성하고 있는 두 문장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이제 거짓이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도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보시면은 다 이 진리값이 참이 되는 그 케이스가 다 동일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펭수는 키가 크다 이고 펭귄이다 라고 넣을 수 있고, 펭수는 키가 크다 그리고 펭수는 펭귄이다 그리고도 넣을 수 있고, 펭수는 키가 크다 또한 펭수는 펭귄이다 넣을 수 있고, 펭수는 키가 클 뿐만이 아니라 펭귄이다 라는 것도 동일한 거죠. 여기도 펭수가 둘 다 키가 크면서 펭귄이어야지 참인 문장이 되겠죠. 펭수는 키도 크고 펭귄이다 라고 도도 넣을 수 있고, 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네요. 펭수 대신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 보통 와는 쓰겠네요. 하지만 and 표현이니까 펭수와 뽀로로는 키가 큰 펭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문장으로 펭수와 뽀로로는 키가 크다 라고 하면은 펭수는 키가 크고 뽀로로는 키가 크다 라는 식으로 좀 쓸 수 있겠죠. 여러 번역어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와를 넣은 거고요. 그러나와 하지만은 and와 좀 달라 보이는데 왜 연언으로 이제 번역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크고가 아니라 크지만이라고 하지만을 넣어볼게요. 펭수는 키가 크지만 펭귄이다 라는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펭수가 키가 크지 않지만 펭귄인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를, 펭수는 키가 크지만 펭귄이야 라고 누가 말했다고 할 때, 아니 펭수는 키가 안 큰데 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거짓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고요. 펭수가 실제 키가 크지만 이제 사람인 경우, 그런 경우도 펭수는 키가 크지만 펭귄이야 라고, 펭수 펭귄이 아니라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펭수는 키도 작고 펭귄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니 그 펭수는 키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펭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또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와 하지만 이 그리고와 이고라는 표현과 약간 어떤 어감상의 차이, 보통 이거를 뭐 철학 쪽에서는 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톤적인 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좀 넓은 의미에서 두 문장에 이 문장의 의미를 진리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진리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제 부여한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나나 하지만 이고 그리고도 이제 의미가 그런 하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진리값을 부여하는 방식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꼭 같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펭수는 키가 크고 펭귄이다라는 문장과 크지만 펭귄이다라는 문장은 진리값을 부여하는 종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미에 있어서 뭔가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를 생각해 주시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리 연결사로서 번역을 할 때는 하지만과 그러나가
이 진리표를 줘서 의미를 주는 하에서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참거짓 값으로 의미를 주는 방식에서는 이제 똑같이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수업에서는 하지만과 그러나 전부 다 and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